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상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중출장소장 허윤각입니다. 시민 행복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현준 민원 총무과장입니다. 이은경 세무과장입니다. 허명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안중출장소 기획행정위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명세서 12조 민원총목과 세입예산입니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부가치세 매입세 공제금을 반영하여 1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2조 민원총목과 세출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기관 부담금 등 총 1,8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쪽에서 36조 2025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33억 1,200만 원을 감액한 20억 6,740만 원입니다. 민원총목과는 부가치세 매입세 공제금액 1억 원, 개발부담금 부과로 인한 수입 10억 원 등 총 1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재증명 증지수익 130만 원, 자동차세 체납 징수 촉탁분 등으로 총 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에서는 학현 테니스장 사용 수익호가 대부료, 서평택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및 기타 체육시설 사용료로 총 5억 4,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부터 272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중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억 8,100만 원이 늘어난 44억 6,639만 원입니다. 먼저 260조 민원총목과입니다. 민원총목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6천만 원을 증액한 23억 9,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업무 지원에서 일숙직비, 우편요금, 그리고 행정사무기기 임차용역비 등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조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으로 600만 원을,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과 공용차량 관리를 위해서 시설비와 일반 운영비 등으로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행정정보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해서 유지보수 비용 등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조 평택시 대표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평택 해양 페스티벌 행사로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투명한 부동산 시정 관리를 위한 개발부담금 재산정 및 감정평가 수수료,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지가 산정의 만전을 기하고자 토지 이동 정리 및 지적 측량 성과 검사로 지적 기준점 조사와 설치 수수료 등으로 6,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에 공무직 근로자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 등을 포함해서 4억 5,252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 지출에서는 평택 청북지구 개발부담 수익금 중 도기숙분 납부를 위한 5억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6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63만 원을 감액한 3억 6,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일반 운영비로 2억 9,6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납세 징수 및 정리를 위한 운영비 2,493만 원을 행정 운영 경비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 4,44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286만 원을 증액한 17억 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 행사 운영비로 1,100만 원을, 노후된 기업체 연립형 안내 간판 정비를 위한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중시장 시설물 관리 시설비로 1천만 원을, 서부지역 체육시설 및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유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그리고 일반 운영비, 시설비 등 12억 2,94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계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5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폐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 의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예. 이 안중 출장소도 보면은 이 세입이 여기는 좀 증액이 좀 됐어요. 전년도 대비. 2025년도 일반액의 세입 예산은 20억 6,739만 3천 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153억 이 8,029만 원 9만 7천 원 대비 133억 1,290만 원 9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을 좀 했어요. 감액에? 그럼 여기 우리 잘못돼 있나? 소관 세입 예산. 아, 이거 오타네요. 이거 좀 오타가 나죠. 오타 때문에 좀 잘못 봤는데 앞에 하고 오타가 났네. 감액이 좀 편성돼서 좀 뭐 송단 출장소 같이 뭐 감액이 됐고 워낙 어려운 이 경제 상황 속에서 세입도 좀 줄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감액이 된 것도 같고요. 민원 총무과 보면은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증지나 뭐 여건 수수료 여기는 또 여건 수수료 수입은 좀 감액이 됐네요. 줄었네요. 세입이.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조금 75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뭐 요거는 또 감액이 됐고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감액이 돼서 세수 확보가 좀 어려운 실정인 것도 있는 거고 전반적인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세출 예산 보면은 이 2025년 세출 예산액은 이제 44억 6,639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이제 예산액이 39억 8,523만 4천 원 대비 한 4억 8,116만 3천 원 정도가 증액이 이제 됐어요.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뭐 예산 자체를 잘 줄일 건 줄이고 절감할 건 절감해서 아마 편성을 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전에하고 해서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나름대로 이 한 몇 가지만 제가 좀 거기에 관련돼서 큰 저기보다 좀 오타일 수도 있고 조금 잘못 표기할 수도 있고 좀 어떻게 보면 명확성이 좀 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두 가지만 좀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20페이지를 좀 보시면 아니 20페이지보다 잠깐만요. 20페이지가 아니라 7페이지요. 7페이지. 계약 및 지출 관리. 여기도 이제 예산 집행률을 보면은 57% 정도 됐고 전년도도 이 편성한 게 본 예산 편성한 게 578만 원을 본 예산 편성했다가 이해 추경까지 97만 4천 원 정도를 감액을 하셨는데
이제 요번에도 또 578만 원 정도를 계상했어요. 57% 정도밖에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나요, 혹시? 이게 나라 장터에서 아마 전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 이용 수수료 납부나 뭐 이런 걸 보면 이 12달 평균적으로 나타날 텐데 뭐 4, 4분기로 뭐 몰아서 이렇게 나타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57%인데 이게 뭐 과대 편성이 된 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이제 약 57% 정도 집행 실적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연말까지 저희가 그 계약된 사항들에 대해서 그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집행률은 57%지만 지금 그 하반기에 그 지출해야 될 것들이 지금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80%에서 90% 정도는 집행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8페이지에 이제 산출 내역에는 내용 및 요구 사유를 보면 그 이제 적격 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에서 적격 심사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게 매년마다 구입을 하는 건가요? 라이선스를? 이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유지보수. 예. 근데 그 밑에 이제 라이선스 구입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게 기입이 있길래 제가 이제 물어 유지보수는 뭐 당연히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라이선스를 구입한다라고 이렇게 기입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대한 자격을 저기를 구입을 하시는 건가 해서 한번 프로그램 자격을 구입하시는 건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럼 유지보수 차원이란 얘기죠? 예.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 유지 보수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잠깐 보시면 개발이익 환수 사업 명세 사업 설명서입니다. 요거는 아까 저희가 이제 이 송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차액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건수하고 금액 차이를 좀 한번 봤을 때 이거 좀 개발 비용 재산정 수수료나 이런 거 봤을 때 이거 좀 관련하게 좀 전년도 대비 개발 사업 25% 감소해 요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최근에 이제 그 경기가 좋지 않은 관계로 예. 이게 이제 개발 사업이 그 한 25% 정도 지금 현재 그 인허가가 이제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 비용 관련해서 일정 부분 그 수수료를 저희가 이제 그 감정 평가 수수료를 이제 계상을 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약 한 25% 정도가 이제 그 인허가 관련 사항이 이제 줄었기 때문에 예산도 좀 적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수수료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정액인가요? 200만 원 곱하기 5건 해가지고 요 계상을 하셨는데 예, 요거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요거는 이제 뭐냐면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할 때 이제 그 납부 의무자가 이제 거래 가격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 거래 가격 신고된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전문 감정 평가 기관에 이제 용역을 의뢰를 해서 그 개시 시점 지가를 이제 확정을 짓는데 요때 이제 평균적으로 저희가 1년에 한 5번에서 6번 정도 감정 평가를 하거든요. 예. 일정 기간에 이제 이렇게 구간을 두고 그랬을 때 평균 한 200만 원 정도 저희가 들어가기 때문에 5건 정도 계상을 한 걸로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예. 종료 시점 검증 지가 수수료도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부동산 관련해서 종료 시점의 그 공시지가는 그 저희가 개별지가를 다시 산정을 하는데 그 산정된 개별지가를 이제 전문 또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부동산 그 가격 산정위원회에 이제 산정을 결정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정지가를 확정 짓는데 그건 1년에 한 4번 정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송출하고 이제 송출도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감정평가 수수료는 이제 건당 200만 원 정도가 동일해요. 동일한데
여기 보면 검증 수수료, 종료 시점 지가 검증 수수료가 송출은 건당 해가지고 4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건수가 한 250건 되는데 지금 우리 안출은 4건인데 2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인지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건건이 이제 계산한 건 아니고 이거는 그 건을 이제 묶어서 묶어서 한 거고. 약 연간 4회 정도를 하는데 예. 그 개별 공시지가 이제 종료 시점 공시지가가 일정 기간 동안에 있는 거를 몰아서 하기 몰아서, 때문에 아, 약간 그 차이는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송출에서는 이제 그 건으로 예, 계산한 건으로 거고. 계산한 거고. 이게 한 건당 한 4만 원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묶어서 이렇게 해서 큰 틀로 묶어서 4건 냈다. 그리고 여기 개발 비용 재산정 수수료 이게 개발 비용 검증 수수료 같은데 송출에서 여기 이제 내역서에 보면 70만 원 건당 7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건당 70건에 92만 원. 그래서 이거는 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요거는 이제 용역사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건데 용역사별로. 저희가 이제 평균치로 봤을 때 예. 저희가 금년도에 지출된 그 건수 대비 했을 때 약 92만 원 정도 평균 가격으로 이제 계산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송탄 출장소에서 계산한 거는 건당 한 70만 원 정도 계산했더라고요. 이 차이가 좀 갭이 좀 커가지고 한 22만 원 정도 나는데 그 이게 뭐 건건이 이제 건건이 개발 비용이 개발- 그 면적에 따라서도 면적에 따라 달라지고 틀리고 그러기 그래요? 때문에 아.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개발 그 부지가 좀 더 송탄보다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 예. 수수료가 좀 높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틀려가지고 질의했습니다. 네. 저 20페이지 보면 이 공인중개사 관리 및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뒤쪽에 산출 내역을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 포상금 이게 이제 100만 원으로 해가지고 뭐 관련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지급 금액 한 건당 50만 원. 이게 지금 뭐 신고 건수가 좀 있습니까? 근데 거의 지금 그 집행되는 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예. 안출이든 뭐 송출이든 송탄 출장소도 그렇고 이 송탄 출장소는 뭐 따로 사업명 따로 100만 원을 따로 이 목을 잡아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이 지급 건수도 없고 신고 건수도 없어요. 그냥 형식장으로만 그냥 잡아놓는 것 같아요. 이게 꼭 이게 근데 이제 이게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있으니까 신고를 하게 되면 또 하게 포상을 되면 줘야 나가야 되기 되니까 때문에. 예. 이런 방법밖에 없나요? 계속 이거를 뭐 지금 예를 들어서 한 5년간 10년간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그 데이터는 이제 확인을 못 네. 해봤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장 기간 뭐 10년 동안 한 건도 없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 일단 법률의 근거는 있지만 그 법률이 문제가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에 잘 지켜져 가지고 전혀 이런 위반 사례가 등록이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이 내용 자체가 무등록자나 이런 건가요? 아니면 뭐 관련된 모든 관련된 건가요? 이게 여기 꼭 보면- 무등록자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여기 기존에 이제 부동산 신고대상 거래 보면 예,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등 하니까 아마 이제 이게 주고 그 외적인 것도 관련된 거에서 불법적인 게 있으면 신고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 한번 좀 파악을 해보시고 이게 이제 어떤 뭐 크게 실행이 안 되거나 그러면 뭐 위에다가 상부에다가도 얘기해서 여러 가지를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해야지 뭐 계속 100만 원씩만 이렇게 잡아놓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 산출 내역에 보면 저기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거기 주휴수당 기간제 근로자 등 해가지고 주휴수당이면은 11,280원 곱하기 8시간에서 한 명에서 35일 이게 35일의 기준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뭐 안출은 이건 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 산정할 수도 있는데 송출하고는 한 하루 정도가 차이가 나요. 여기는 35일이고 송출은 34일이에요. 똑같은 뭐 이건 같은 적이니까 한 명을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산정 내역 중에서 이게 뭐 잘못 판단해서 바로 잡으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건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출은 네, 알겠습니다. 34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 22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매년 거의 300만 원씩 계속
계상을 해가지고 잡아놓는데 이 여기는 어떻게 됐든 98%니까 그 공시가 조사 산정하면서 나름대로 이 플로터 잉크 구입이나 플로터 용지 구입 이거를 이제 적절하게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집행률을 보면. 근데 이제 이 안중 출장소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송출은 또 이게 집행률이 안 돼요. 보니까 아까 제가 그걸 좀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잔량지가 잉크나 잔량 이게 남는 경우도 있잖아요. 매년 그걸 다 소보를 딱 맞춰서 하나요? 아니면은 이 재고나 이런 게 이 보유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게 집행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그 해에 거의 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돼요. 이게 정상인데 예. 이 송출은 보니까 제가 보니까 집행률이 낮아가지고 근데 똑같아요 금액은 이 사업은 똑같은 개별 공시가 조사 산정인데 여기는 한 6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좀 남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아마 했을 수도 있고 이게 딱 맞을 수는 없잖아요. 남을 수도 있잖아요. 계속 이게 누적돼서 남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남았을 때는 뭐 굳이 이렇게 또 요구를 안 해도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것까지는 재고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남았으면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하면은 불필요하게 뭐 이거를 300만 원 계속 해가지고 계속 구입할 필요는 없을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 26쪽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면 고지서 송달 우편 요금 그 뒤에 27페이지 보면 일반 우편하고 등기 우편 해가지고 430원 뭐 2,530원 해가지고 건수로 해서 산출을 하셨는데 네. 여기는 뭐 정기분 수시분이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나요? 여기 저기 안출은? 안출도 정기분하고 수시분이 다 나눠져 있는데요. 네. 이 이제 부기를 저희가 표기를 할 때 고지서 송달 우편 요금에 다 취합해서 개수를 한 여기는 그냥 사항입니다. 네. 그래도 여기 다른데 보니까 여기 송출을 보면 정확하게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금액 아, 네.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네, 네. 그럼 산출 내역도 다 다르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네. 그냥 통으로 해서 하면은 금액 자체가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요. 네, 그거는 네.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예,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이제 송출할 때도 그 지적 측량 성과 관리 관련해서 그 비용을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송탄 안중 출장소도 여기 지적 측량 기준점 신규 설치 수수료 이게 이제 15만 원에 이제 195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지적 측량 기준점 현황 조사 수수료 이게 12,000원에 이렇게 2,425점 돼 있어요. 이게 좀 송출에도 얘기했는데 금액이 서로 틀려서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이거는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안출은 이게 부가세 포함 여기 송출은 여기다 또 1.1을 곱했어요. 그 15만 원에 지적 기준점 설치 수수료. 근데 여기는 이제 15만 원으로 돼 있고 한 10% 정도 차이인데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닙니까? 이거 기준 가격은. 그다음에 이 기준점 현황 조사 지적 측량 기준점 현황 조사 수수료 그것도 그렇고. 근데 이게 조금씩 차이가 오차가 있어 가지고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출에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예. 네, 일단 그 네. 지적 측량 기준점 신규 설치 수수료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단가를 이제 15만 원을 했고 네. 송출 같은 경우는 이제 15만 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뭐 1.1%를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계산을 한 걸로 이제 확인이 16만 5천 됐고요. 원으로 돼 예. 있다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3개 권역이 다 같이 똑같을 이제 확인을 해서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렇죠. 그 지적 측량 기준점 현황 조사 수수료 같은 경우는
올해 단가가 11,550원이에요. 11,550원. 예, 현재. 근데 이제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약간 인상을 좀 해서 12,000원으로 단가를 잡으신 한 거고. 건데, 네. 근데 이것도 역시 3개 권역이 동일하게 같이 상의를 해서 예산을 그렇죠. 계장을 하는 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헷갈려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도 이제 이쪽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이게 똑같은 건데 왜 금액이 틀릴까?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사업 설명서 12페이지 그 보험료의 제세에서 이제 공용차량 보험 가입 방식이 변경이 됐어요. 요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 답변드리면은 그 지금 공영 차량은 이제 그 전에는 그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공영 차량을 네, 보험을 각자 이제 각 부서별로 네, 이제 가입을 했었는데 네, 네. 내년부터는 이제 이거를 그 총괄 부서인 저희 민원총무과에서 총괄로 이제 보험을 일괄로 이제 그 경쟁 입찰을 통해서 네. 보험을 가입하려고 이제 그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좀 늘어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서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은가요? 일단은 경쟁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예산 절감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절감하시기 봅니다. 예.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도 행정정보망 통신망 운영에서 지금 올해 요구액이 많이 줄었어요. 6개 해선에서 본청 정보통신과로 일부는 그쪽에서 이제 담당을 하게 되나 보죠? 네, 이것도 금년도에 저희가 이제 추경에 반영을 했던 사항인데 네, 네, 내년에 본 예산에도 이제 이게 본청으로 이관된 통신 회성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공공요금에서 이제 감을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택 해양 페스티벌 17페이지 보니까 이제 올해는 그 셔틀버스를 운영하잖아요. 예, 지금 저희가 증액을 한 게 이제 3,500 정도 증액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이 그 올해는 저희가 이제 셔틀버스 운행을 안 했는데 네. 요번에 이제 의원님 발의로 그 조례가 조례를 만들어져서 네. 내년에는 셔틀버스 운영하는 그 준비가 이제 돼서 네, 네. 저희가 그 3,500 정도가 일부는 그 셔틀버스하고 또 일부는 그 부대 외에 네. 부대 외 지역에 그 임시 주차장 설치하는 비용 일부를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영해 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500만 원이 뭐 임대비예요? 아니면 뭐 조성하는 데 드는 돈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 부대 외쪽에 보면은 거기 이제 국가공단이 있잖아요. 네. 혹은 이제 우리 행사장하고 그렇게 거리를 봐서 그 지금 화양지구라든가 네, 그런 토지의 일부 그 공터를 저희가 조성을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기 네, 네. 때문에 그러니까 공터 임차 조성- 비용하고 공터랑 조성 비용하고 조성하고 이렇게 같이 보시면 합해진 거다.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셔틀버스를 150만 원씩 20대? 버스를 20대를 대절한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노선을 한 7, 6군데 잡아서 네. 그 정도 이제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빌려는데 150만 원인데 20대를 계속 이렇게 셔틀로 돌린다는 얘기죠? 네. 노선은 6, 7. 행사 시작 전부터 해서 행사 끝나고 이제 귀가하는 시간까지 네. 하루 사용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체납세 징수 및 정리해서 이제 모바일 전자고지가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반 전화하듯이 종이로도 우편 발송도 하고 또 일부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하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이제 전자고지 할 때도 이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랬을 때 예. 제가 계산해 보면 조금 감액은 되더라고요. 네. 저번에 어제 송출해서 보니까 나이에 따라서 좀 이걸 구분해서 했던데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이제 전자고지하고 모바일하고 좀 차이점이 있고요. 네. 전자고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민원인께서 세금을 납부하실 때 네. 위택스라든지 네. 그런 이제 본인이 전자고지 신청 시점에 요구한 시스템으로 고지를 하는 게 전자고지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모바일은 네. 이제 체납세 일반적. 관련해 가지고 응. 이제 1년에 상하반기로 저희가 체납세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체납을 예. 1년에 2번. 네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처음은 이제 하반기에 네. 카카오톡으로 체납 해봤어요? 안내를 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작년도 실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도에는 저희가 체납 그 고지를 했을 경우 2억 6천만 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카카오톡으로 했을 때 4억 1천만 원을 징수를 했어요. 그래서 약 한 86%의 상승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 고지한 예산은 사실 그 운영 시스템 상하반기에서 55만 원의 이해를 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카카오톡 발송 수수료는 건당 187원 해가지고 네. 안출의 경우에는 한 예산액이 800만 원 정도 소요가 800만 원. 예 네. 소요가 되는 반면에 그 체납세 징수율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어서요. 이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는 뭐 체납 관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작 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그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그 전에는 자기가 체납한 줄 몰라서 못 냈던 것도 있다는 얘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카카오톡 발송했을 때 이제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안 우편하면서 안 꺼낼 네. 수도 있고 또 누군가 꺼내서 소액이다 보니까 음. 대상자한테 전달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었을 텐데 이게 핸드폰으로 카카오톡 발송을 하니까요. 네. 본인의 체납 내역이 다 떠서 전화 오는 문의가 굉장히 많았고요. 소액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즉시 납부하는 예 분도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주 잘했네요. 예, 이거는 이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체납세 관리에 있어서는 본인도 못 네. 냈는지 아는 경우도 저도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낸 줄 네. 알았더니 예. 안 내서 또 오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일단 빨리 받아봄으로써 소액은 또 빨리 낼 수도 네, 네. 있었다는 네. 부분이라면 아무튼 바꿔보긴 잘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안중 체육관 관리에서 42페이지 보면 차수막 시설 차수막 설치 공사가 있어요. 42페이지 사진 보면 이거를 왜 물이 새 나오나요? 지금 안중체육관 같은 경우인데 네. 지대가 좀 낮게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 출입문 쪽으로 물이 내려와요. 물이 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 차수막 설치만 함으로써 해결은 돼요?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됐나? 지대가 워낙 낮아가지고 낮으면 어쩔 수 그거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물이 빠질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없어요. 예, 이런 사태가 난다는 거는 그래도 여름에만 이러죠? 그렇죠. 예. 뭐 호우 때. 예. 폭우 이럴 때만 네네네.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해결했는데 이걸 그럼 여름에 설치했다 가을엔 걷어요? 예, 그렇죠. 예. 이게 계속 이래 왔던 거 아닐까요? 처음부터 그러면? 지금 체육관이 2022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22 아니 무슨 최근 한 건데 안중체육관. 그러게 예, 안중체. 예.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많이 좀 들이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예. 그 올해 처음 그런 거예요? 예.
평년도에는 지금 거의 물이 안 차다가 올해 이제 특히 여름에 특히 막 굉장히 비가 많이 폭우를 왔잖아요. 넣어가지고. 예, 그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그러게 요즘에는 왔다 하면 그냥 확 쏟아졌다가 막 이러는 데가 앞으로는 이런 설계할 때도 이런 걸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지은 건물이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관리를 좀 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곰팡이가 쓸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안중 출장소 세입 예산을 살펴보니 총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감소가 됐네요. 133억 1,290만 원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이제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130억 정도가 감한 이유는 예, 금년도에 저희가 이제 개발부담금 그 추경에 이제 반영했던 부분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 건데요. 예, 그 포송지구의 BIX 지구에 예. 금년도에 그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던 것을 이제 예산에 반영을 시켰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내년에는 포송지구의 그 개발부담금이 이제 없으니까 그게 약 한 130억 정도가 감해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서 감은 내용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총무과가 여기에 해당되나요 지금? 그 네, 총무과- 저희 민원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 민원 총무과 소관이라 그러시구나. 예, 일단 알았고요. 세출 예산을 또 살펴봤어요. 세출 예산을 보니까 올해 44억 6,639만 원 정도가 됐고 전년도에는 39억 8,523만 4천 원이 대비해서 한 4억 8,100만 원 정도가 이게 올해는 또 증액이 됐어요. 12.7%.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요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금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청북지구에 청북지구 그 개발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그 도의에 저희가 이제 학교용지 부담금 이제 50%를 저희가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예. 올해 추경에 이제 지난번에 10억을 이제 계상을 해서 일부를 납부를 했고 예. 내년도에는 5억을 이제 계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분납을 지금 하고 있는데 분납. 이게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 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제 그 확정이 되면 그 금액이 확정이 되면 이제 저희가 나머지를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약 50억 정도를 저희가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올해하고 내년에는 이제 15억을 저희가 납부한 거죠. 나머지는 이제 연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계상을 해서 이렇게 분할 납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에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연체적 분할할 때는 몇 년을 두고 분할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최소한 소송이 끝나면 예. 소송이 끝나고는 바로 그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내년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소송이 끝나면은 이제 거의 다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글쎄 이게 뭐 이제 세입에서는 뭐 이렇게 감액이 많이 이렇게 됐고 또 우리 세출에서는 또 이제 증액이 된 사항이라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17페이지 아까 그 김혜영 의원님께서도 이제 질의를 좀 해주셨는데 평택 해양 페스티벌 그 예산이 3억 3천이 이제 계상이 됐습니다. 계상이 됐는데 이 행사는 우리 그 평택 서부 지역의 행사이기도 하지만 평택시의 유일한 그 해군 이함대 이거 평택시뿐만 아니라 이거 수도권에서도 유일하게 해군이 우리 경기도 평택에 있잖아요. 그래서 서부 지역 대표 축제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요게 구체적인 계획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해양 페스티벌을 이제 올해 이제 2회차 했고요. 예,
네, 내년에는 이제 30주년 저희가 평택시 통합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이제 행사를 준비를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 부대가 이함대의 그 훈련 일정이나 이런 것이 이제 언제 가능할지는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엊그저께 이제 저희 부대하고 이제 소통을 해 보니까 예. 그 내년 5월달에는 행사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해군 이함대에서요? 네네. 왜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해군 창설 80주년이라 그 5월달에는 그 이제 여러 나라가 함께 합동으로 행사하는 게 잡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군이 모든 그 해군이 그 함정하고 다 동원이 되기 때문에 부대에 이제 인력이 없는 거죠. 장비하고 이런 거. 그래서 5월 달에는 행사하기가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행사 시기를 좀 약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을로 옮긴다든지.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면요. 우리 평택 시민축제가 30주년 기념이 우리도 5월 달에 지금 계산돼서 예산이 우리 14억 정도가 지금 현재 올라왔어요. 여기에는 해군, 육군, 공군의 군악대 퍼레이드가 있는데 예산이 한 6천만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 중복되는 예산이 혹시 있나 싶었는데 또 만약에 이때 해양 페스티벌 이거 행사를 못하고 다른 뭐 달로 이관한다고 하면 우리 30주년 기념에도 안중 쪽에 해군 이함대는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계획에는 돼 있던데요. 근데 저희가 원래 계획은 이제 5월 달에 예. 저희가 30주년 기념을 이제 맞이해서 해군 창설 80주년도 같이 이제 기념을 하기 위해서 5월 달로 지금 계획을 잡으려고 했던 건데 지금 부대의 사정상 5월 달에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 해양 페스티벌은 좀 시기를 뒤로 늦춰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 해양 페스티벌은 이제 5월달 아니면 뭐 가을을 하든지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럼 우리 평택시에 시민의 날 행사 30주년 기념에는 차질이 생겼네요. 그러면 해군 함대에 그 퍼레이드 할 때 해군 군악대가 오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던데 그래서 그 군악대 움직이는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부대가 이제 그 행사에 참여하는 건 군악대가 참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행사 참석은 80주년 굉장히 대대적인 건데 모든 부대가 다 해군이 다 모일 텐데 우리 평택시 행사고 겹쳐서 평택시 행사에도 오지 못할 수도 있는 예도 또 사례도 발생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부대하고 저희들이 상의해가지고 예. 뭐 일정이 이렇게 겹치고 그러는 것 부분들은 뒤로 옮기고 해서 뭐 지금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안중 우리 평택 시민의 날 행사는 안중 서부 지역의 행사가 안중 출장소 행사가 아니라 이건 평택시의 전체 행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통 같은 게 필요하고 이제 이러면 시 차원에서 시장님 차원에서 이게 섭외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무조건 5월 달에 안 된다면 시민의 날 행사도 이게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군악대는 어쨌든 뭐 참석하도록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얘기했듯이 진해에 있는 해군 이함대가 있듯이 우리 평택시에는 유일하게 수도권에 또 해군 또 함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그 행사 이런 페스티벌은 유일하게 우리 그 수도권에서 이게 이제 진해나 저쪽에 밑에 쪽에 있는데 수도권에는 우리 평택에 해군 이함대 분이 없잖아요. 이런 행사는 좀 저는 규모를 좀 키우고 평택시 서부 지역의 행사가 아니라 평택시 행사가 아니라 경기도의 전체 행사 뭐 이런 쪽으로도 이거를 좀 축제를 키워서 우리 평택시 의상뿐만 아니라 우리 뭐 대한민국의 의상도 되지만 우리 경기도의 의상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어떤 그 동네 축제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규모를 좀 해군 콘텐츠로 이렇게 해서 경쟁력 확보해서 평택의 유일한 그 좋은 축제로 좀 키워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대표 축제로 키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개장한다고 이게 1,100만 원이 이렇게 개장이 있는데 연이 2회 550만 원씩의 설하고 이게 추석 때 이게 장터를 이거 개최 장소는 출장소 앞마당에서 하는 이 행사 말하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 직거래 장터를 한다고 하면 농산물 소비라든가 시민들이 제수용품이나 무슨 여러 가지 그 물건들 소비할 때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뭐 일단 그 농업인들 자체는 판로가 많지는 않으니까 직거래 장터를 개최해가지고 그분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이제 재배한 물건들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고 직접적으로 현금 가지고 가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도 많이 느끼시고 여러 가지 도움 측면에서 살림살이도 도움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소장님은 특히 농협기술센터에 또 이제 계셨고 이런 그 농민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뭐 이렇게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농민들이 그 세수입이 확대가 되고 좀 이렇게 윤택한 농민들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만전을 기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3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좋은 기업 유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1,500만 원 이제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그 내용을 살펴보니 서부 지역 개발 등록 업체들이 설치된 연립형 안내 간판의 노후화와 그 파손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업체 변경 및 CR 심벌 그 수정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게 그 상정된 예산인 것 같은데 정확한 설명 좀 해주세요. 요건은 두 저희 개소라고 했는데 네네. 여기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 위치는 청북 쪽에 있는 예, 네, 두 군데고요. 예, 아무래도 청북 쪽에 이제 개별 입지로 되어 있는 공장들이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예. 그 입구에 저희가 이제 산단 표지판처럼 입주된 기업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설치해 놨는데요. 예. 그 입주 쓰러졌어요? 예, 아니 좀 많이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파손된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한 두 군데 정도는 정비가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저는 이게 곳곳에 산단이 있구나 공단이 있고 뭐 이렇게 보면 이런 그 쭉 어느 기업이 네, 있다라는 맞아요. 그 네. 내역이 있는 그 입간판을 봤는데 네. 저는 이게 우리 시에서 시 예산으로 하는지 몰랐네요. 아, 이건 기업들이 돈을 모아서 자기네들이 설치하는 간판인 줄 알았는데 네네. 오늘 보니까 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 우리 또 시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해주시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뭐 예산은 별로 이렇게 크지는 않다고선 치더라도 이게 1,5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청북 후사리에 있는 청북 현곡이나 거기에 한산 어연공단, 오성공단 뭐 이런 쪽에 모여 있는데 그쪽에 아니 어디일까요? 그건 산단은 아니고요. 예. 산단 외 지역에 있는 외 지역? 공장들입니다. 예.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래요. 예. 그렇구나. 이게 이제 개별 입지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본인들이 이제 공장을 개별적으로 짓는 거잖아요. 산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두시객 수립해서 예, 산단을 그렇죠. 꾸며가지고 하는 건데 규격화돼서 만들어진 예, 산단이고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그냥 난립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는 업체들만 명기해가지고 그때 안내판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이분들도 굉장히 영세한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제 서포팅 기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요 큰 산단 앞에는 이제 이게 번듯하게 간판들이 딱딱 들어서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이유가 그 자기네들 산단의 그 업체들끼리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는 줄로 알았었는데 이거는 그 산단 큰 산단이 아니라 각 지역에 좀 산재돼 있는 그룹들이 있는 그걸 산재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준다. 네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예, 최자영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예. 네. 그 저기 뭐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있어요. 그 지금 보니까 올해 이제 추경에 총 이제 경정 금액이 3억 100 얼마 3억 100 정도 되는데 지금 올해 예산은 이제 2,500씩 분기별로 해서 1억을 잡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송출에 비해서 지금 이게 금액이 좀 높아요. 예. 어떤 내용이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송출에서 그 예산 계산한 것은 이제
주로 그 부가세 매입세액분만 아마 계산을 한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용역하고 그다음에 공사 관련해서 그 성급 환급이 되는 게 있어요. 예산이 이제 편성이 돼서 저희가 성금을 주잖아요. 네. 이게 설계가 약간 변경되거나 조정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환급되는 금액이 많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로 개설 공사 일부가 그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이제 성금을 준 거에 대한 부분이 환급이 이제 많이 늘어나서 올해는 성금을 좀 지급한 그 게 세입이 좀 시에서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중고에 돼요. 대한 부가세를 다시 예. 환급받았다. 성업금을 많이 줘. 그래서 그 이게 이제 해마다 한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시나 봅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그게 좀 추가로 많아서 3억 정도 됐다. 그 말씀이죠? 예, 수입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16페이지 그 행정정보통신망 그 장비 구입 있어요. 이게 지금 L2 스위치 컨트롤러 시스템 구입하고 뭐 네트워크 장비 구입, 그다음에 행정 전화기 구입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 용도로 어디에 예, 이게 지금 그 장비 L2 스위치 컨트롤러라는 시스템은 이제 이게 분배 장치인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신규로다가 지금 설치를 신규 하려고. 설치인가요?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 이런 것은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부품을 이제 교체하려고 하는 거고, 그 행정 전화기는 이제 IP 폰으로다가 이제 40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제 구입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신규래요. 처음부터. 네. 지금 IP 전화기는 다 어느 정도 보급돼 있지 않나요? 행정망. 이제 100%다 보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예, 40대는 이제 추가로 하는 추가로 안 돼 있는 부분 40대 하는 거고. 네. 여기는 신규 이 시스템 도입하는 것들은 이쪽에 뭐 무슨 수요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L2 스위치 컨트롤러 시스템 구입. 아니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분배 장치가 필요한 사항이 이제 있어서 네. 기술적으로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가야 저희가 통합 품질이라든가 그 민원 서비스한테 제공을 하는데 좋기 때문에 이 지금 새로 구입하는 상황. 네트워크 장비는 이제 IP 교환기 쪽에 그 노후돼서 지금 교체한다고 표기가 돼 있는데 요거는 기존에 있던 장비 중에서 노후된 거를 교체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여기도 내구연한이 6년 7년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이 언제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 전에 구입한 거다. 그래서 교체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지금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경제과 그 다음에 하실 때는 요 그 어디냐? 서평택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 이거 네네. 작성하실 때 네, 공공요금이나 이런 게 막 다 전체로 묶여 있어요. 네, 네. 이게 몇 군데 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어디 시설 뭐 얼마 이렇게 좀 표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돼 있으니까 네네. 이게 몇 군데 시설인지 이렇게 대개다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좀 다음부터 하실 때는 네네. 세부적으로 좀 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수막 공사하고 이런 펌프 교체, 네. 펜스 설치 이거는 네. 아직 설치된 건 아니죠? 아, 예, 내년도 예산이라. 네. 사진이 다 설치한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미리 다 설치해. 이렇게 예시를 들어놓으신 거고 내년에 이제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할게요. 우리 지금 수고하셨고요. 우리 안중 출장소 소장님께서 아마 올 연말에 퇴직하시죠? 며칠 날이에요? 퇴직 날짜가? 네, 30일 날로 결정을 했습니다. 31일 날. 30날입니다. 30날. 네, 아.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들하고 이제 업무 뭐 보고차나 이건 오늘이 이제 끝인 것 같아서 제가 우리 허윤강 우리
소장님 인사 소감을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오랫동안 진짜 공직 생활에 몸담아 계시고 농협기술센터 쪽에서 엄청 많이 활동하시다가 안중 출장소 소장님으로 이렇게 영전해서 가셨는데 축하드리는데 또 이렇게 또 저희들하고 또 이렇게 또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 퇴직의 날짜가 다가왔네요. 우리 감사드리면서 허윤광 우리 소장님의 인사 말씀 한마디 듣겠습니다. 아유,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까 괜히 갑자기 이렇게 목이 메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34년을 이제 공직 생활을 이제 마치는 것 같은데, 여튼간에 제가 이제 의회 출입하고 그러면서 의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전부 다 배려해 주시고 또 이건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공직 생활을 명예롭게 이렇게 퇴직을 하시잖아요. 우리 진짜 남다르게 농협기술센터 농업직으로 이렇게 고생을 되게 많이 하시면서 국장님이 이렇게 소장님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가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 이모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실하신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딜 가시든지 간에 모든 분들의 총애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걸음걸음에 꽃길만 환하게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건강과 행복 기원드리면서 박수로 우리 환영해 드릴게요.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 출장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 출장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소통 홍보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